다음에 발표는 저희 키오스의 연안제안전부의 김남훈 박사님이십니다. 김남훈 박사님은 인공지능 기반 해양 관측 및 예측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김 박사님은 서울대 연안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운용 해양 예측 시스템 쿠스 코리아 오퍼레이셔널 오셔노그래픽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수치 예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관측망 설계 및 인공지능 기반 수치 모델 결과 교정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안제안전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해양 관측과 예측 분야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활용 사례들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양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사실 제목에다가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AI 베이스드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데이터를 주면 컴퓨터를 그냥 학습시키는 그냥 단순 기계 학습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보다는 기계 학습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인공지능으로 통일을 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양 관측 그리고 예측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사실은 해양 관측과 수치 모델 자료를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 개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해양학 분야, 특히 이제 물리해양학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가 바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법이 이제 해양을 관측을 한다든가 혹은 수치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해양을 이해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정말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물리해양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에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제가 학회나 이렇게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 최근에 이제 물리해양학을 하시는 분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조차도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든 지가 아직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수치 모델링을 했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사람들의 인식이 물리해양학이라든지 이렇게요? 안 보이는데. 없이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의 이제 물리해양학이나 어떤 역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양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가 발췌해온 부분인데요. 크게 4가지로 세부 목록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업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던 기술들 중에서 안면인식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극한 해양 이벤트라든지 기후변화의 패턴들을 인식을 한다던가, 혹은 해상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해상도를 복원해주는 초해상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 수치 모델에서의 어떤 다운스케일링 기법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행동 패턴을 예측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들은 사실상 이제 해양을 예측을 하는 예측 모델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의 구조들은 사실 어전 다이나믹 타임 시리즈 모델링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해양학이라는 큰 부류 안에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관측, 이론, 모델, 그리고 예측이라는 분야가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제 서브 카테고리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들은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케이스들을 들고 와서 관측과 모델 그리고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측에서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보여드릴 기술은 이제 갭필링, 그러니까 결측치를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어도 과학기지에서 관측한 수원 시계열 자료인데요.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놓고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진 부분들이 보이시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결축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결축 구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상 여름철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결축 구간은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태풍이 오게 되면 과학기지에 있는 관측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결축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걸 수리하는 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축 구간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결축 구간들을 보관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보관 기술들은 기존에 관측이 되어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하거나 혹은 통계적인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보관을 하는 방식이기는 한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런 보관 구역들은 태풍과 같이는 굉장히 극한 해양 이벤트입니다. 근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들,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결축 구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보관은 가능하더라도 이런 극한 해양 이벤트를 최대한 반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고자 제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제가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그림의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ERA5나 하이쿰과 같은 재분석 모델 자료를 학습 입력 자료로 구축을 하고, 이 자료를 실제로 V나 과학기지에서 관측된 자료와 1:1 매칭을 시켜서 마치 모델 자료를 관측 자료에 맞게끔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좋은 이유가, 사실 결축 구간에서의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부정확한 보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결축 구간에서 어떤 해양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를 레퍼런스로, 수치 모델 자료로부터 우리가 레퍼런스를 얻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 이 결축 구간에서의 수치 모델 자료가 학습 과정에서 관측 자료처럼 이렇게 보정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결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제 실제로 관측된 부분이고, 빨간색이 이제 제가 보관을 한 부분인데요. 예, 전체적인 타임 스케일을 놓고 보면 시계열 변동성, 그러니까 계절 변동성을 굉장히 잘 모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이제 2012년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2년에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에 내습을 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는데, 저는 그때 연구소에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과학기지에서도 관측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결축 구간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이 2012년의 케이스인데, 사실 이런 태풍이 왔었을 때는 태풍이 해수를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던 해수가 급작스럽게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이제 보관 결과에 잘 반영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델은 제가 2021년까지만 학습을 시켰는데 가정을 했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관측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2022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보관을 한 결과가 오른쪽 아래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유익 있게 봤던 부분들은 태풍과 같은 극한 해양 이벤트들에 대한 시계열 특성들을 제대로 모사를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시계열 변동성이 굉장히 실제값과 유사하게끔 보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과학기지 자료는 10분 간격의 관측 자료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 활용한 자료는 OISST 데일리 자료인데 사실 시간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분 간격의 어떤 시계열 해상도를 충분히 재현해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그림이 사실은 기온입니다. 근데 기온 같은 경우는 제가 ERA5 아울리, 그러니까
시간 단위의 자료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시간 해상도가 조금 더 높은 입력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모사 결과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합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축 구간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해양 관측 자료를 우리가 시계열 자료로서 확보를 하게 된다면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개필링이 된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LSTM 모델 시계열 예측 자료를 이렇게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하고 뭐 세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냥 원 스텝 프리딕션, 그러니까 하나의 타임 스텝 다음 10분만 예측을 하는 모델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네트워크들은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예측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예측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수치 모델 분야에서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활용한 수치 모델 자료는 앞서 이제 김동성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용학 예측 시스템 쿠스의 L2 도메인의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있는 도메인이 L2 도메인인데요. 이 도메인은 이제 공간 해상도가 48분의 1도, 약 한 2km 정도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가 수온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제가 학습에 활용한 모델은 컨볼루션 LSTM UNet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컨볼루션 LSTM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 자료들을 학습해서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고 그 UNet 같은 경우에는 초해상도 모델입니다. 해상도를 복원하는 기술이죠.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시킨 이유가 제가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 외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제 이 가운데 그림처럼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구축을 해서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L2 도메인이 48분의 1도, 약 한 2km 정도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2km 격자가 굉장히 고해상도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도메인 안에서 수온이 이 공간 안에서 변동하는 어떤 공간적인 패턴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모델의 모든 인공지능 모델이 그러진 않지만 몇몇 인공지능 모델에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 예측된 결과에 이런 공간적인 패턴의 결과, 그러니까 스케일링된 결과들이 다소 에너지가 약간 좀 소실된 형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스무딩된 형태로 도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연구자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최대한 좀 방지를 하고자 유넷 네트워크를 컨볼루션 LSTM에다가 결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컨볼루션 LSTM 유넷을 활용을 해서 저희 이제 쿠스 모델 결과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제가 원 타임 스텝 프리딕션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재기적 예측이라고 해서 멀티 타임 스텝 프리딕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원스텝 프리딕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수치 모델, 입력값으로 활용되는 수치 모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t+1 타임 스텝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t-2부터 t까지의 시간 수치 모델 자료를 가지고 원타임 스텝, 그러니까 t+2를 예측을 하게 되고 t+2 같은 경우 t+2 타임 스텝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t-1부터 t+1에 해당하는 수치 모델 자료를 입력으로 활용을 해서 예측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기적 예측, 그러니까 멀티 스텝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앞전, 그러니까 t+1 시간 범위에서 예측을 할 때는 앞전에서의 원 스텝 프리딕션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t+2 스텝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될 경우에는 t-1 t는 수치 모델 자료를 활용을 하고 t+1은 앞전에서 예측을 했던 예측 결과를 가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는 방식을 멀티 스텝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 결과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이 결과가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여기서 보고자 했던 부분들은 예측 정확도라는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컨볼루션 LSTM 유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었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될 경우 공간 해상도가 소실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공간 해상도에 대한 특성들을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또 예측을 했으니까 예측 정확도 평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간 바이어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5일 예측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 피팅을 시켜보면
이 공간 평균된 바이어스입니다. 왼쪽 그림이. 그러면 이제 원스텝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간이 예측 기간을 얼마나 두냐에 따라 두는지에 상관없이 사실 오차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 스텝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데 이전 타임 스텝에서 예측했던 결과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측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차적으로 에러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 전략 마지막 파트인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관측 자료와 인공지능 혹은 수치 모델과 인공지능이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된 결과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아까 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수치 모델 자료를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관측 자료를 수치 모델과 관측 자료를 학습을 시켜서 수치 모델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서 수치 모델의 결과, 그러니까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들은 사실 뭐 합성장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자료 동화의 입력 자료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예측에 국한을 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관측 자료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거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치 모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 자료는 정답 자료라고 치부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간적인 해상도가 충분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모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적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얘도 역시 이제 추정값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 자료로 활용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두 자료를 같이 융합을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이제 예측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링이라고 보통은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뭔가 알고리즘 개발과 같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는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예측 정확도의 향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너무 학습시켜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전산 자원입니다. 그래서 병렬 GPU가 우리 수치 모델에서도 사실 CPU 클러스터를 굉장히 크게 구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도 제가 학습을 시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병렬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측 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속 정확한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모델링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